미래그룹 27층 전략기획실. 아침 안개가 채가 시지 않은 창밖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그 긴장의 한가운데 그러나 중심에서는 벗어난 곳에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구석에 뜬 시계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오탈자를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망설였다. 데이터는 완벽했다. 지난 석 달간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물이었고 회사의 재무 구조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오태석 이사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다. 강서연 씨,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어? 어차피 이사님은 대충 훑어보지도 않을 텐데. 옆자리 김대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빈정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성격,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이사의 눈밖에 난 고졸특채라는 꼬리표.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유능하지만 성가신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화려한 스펙이나 인맥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기어 올라왔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오태석 이사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잘 다려진 슈트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의 권위적인 등장을 알렸다. 그는 팀원들을 쓱 훑어보더니 서연의 자리에서 시선을 멈췄다. 강서연 씨. 오늘 있을 JW 홀딩스 신임 대표이사 방문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네, 이사님. 요청하신 자료 준비 됐고, 오 이사는 손을 내저었다. 어차피 신임 대표가 이런 세세한 수치까지 보겠나? 자네는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대기나 해. 괜히 눈에 띄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는 서연의 보고서를 경멸적이라는 듯 툭 쳤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한 수치 나열이 아니라 오 이사가 주도한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 유용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오 이사는 본능적으로 그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사님, 이 부분은 재무 건전성과 직결,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오 이사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깔렸다. 강서연 씨, 자네 위치를 잊지 마. 자네가 할 일은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사무실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부당한 질책을 못 본 척했다. 서연이 반박을 위해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중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 오태석 이사의 표정이 경악에서 아첨으로 바뀌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달려나갔다. 아이고, 한 대표님. 이렇게 예고도 없이 직접 행차하실 줄이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자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 그는 JINWO 홀딩스의 신임 CEO 한지혁이었다. 30대 중반의 나이로 거대 지주 회사의 정점에 오른 전설적인 인수합병 전문가. 그의 등장은 미래그룹 전체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인WO가 미래그룹을 인수한 목적은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지혁은 그 소문을 집행하러 온 저승사자였다. 오 이사, 한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그는 오 이사의 과장된 인사를 가볍게 무시하며 사무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직접 둘러보죠. 오 이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그의 뒤를 따랐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이쪽은 저희 전략기획실입니다. 핵심 인재들이 모여 핵심 인재라. 지역이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무언가를 찾는 듯 날카롭게 움직였다. 강서연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가 담긴 두꺼운 파일처를 품에 안고 최대한 몸을 낮췄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비켜가지 않았다. 오 이사가 지역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 몸을 틀던 순간 그의 팔꿈치가 서연을 세게 쳤다. 악! 서연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가 안고 있던 수백 장의 보고서가 공중으로 흩날리며 바닥에 폭포처럼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넘어진 서연과 그녀 주위에 흩어진 종이들에 고정되었다. 오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런 미친 강서연, 지금 대표님 앞에서 무슨 추태야. 그가 고함을 지르며 서연을 끌어내려 했다. 서연은 창피함과 당혹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우려 손을 뻗었을 때였다. 차가운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한지혁이 그녀 바로 앞에 멈춰서서 넘어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단순한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격렬한 동요였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은 그 순간 영원처럼 늘어졌다. 한지혁의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들었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어두운 뒷골목,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 배신자의 비웃음, 그리고 희미해지는 의식 속으로 파고들던 낯선 여자의 절박한 외침. 정신 차려요. 제발. 눈 뜨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닿았던 부드럽고 필사적이며 약간은 서툰 감촉.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살리기 위한 인공호흡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빗물과 눈물로 젖은 뺨,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던 그녀의 숨결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그는 수년간 그녀를 찾았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여자. 그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그날 밤 그녀가 떨어뜨리고 간 작고 낡은 토끼 모양 머리핀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발치에 넘어져 있는 이 여직원. 당혹감과 공포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 절박함에 차있던 그날 밤에 그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눈꼬리 아래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위치에 작은 점이 있었다.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을 뻔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5년 만에 이런 식으로 그녀를 다시 만난다고? 그의 심장이 통제 불능으로 뛰기 시작했다. 냉철한 CEO 한지혁의 가면이 산산조각 날 위기였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거의 잠긴 듯 흘러나왔다. 그는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은 서류의 제목이 아닌 여전히 자신을 올려다보는 서연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목소리에 흠칫 놀랐다. 예상했던 질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동자에서 읽을 수 없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았다. 그것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강렬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태석 이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강서연, 당장 사과하고 비켜서지 못해. 대표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직원이 원래 좀 덜렁대고 오이사, 지역이 오이사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방금 집어든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것은 서연이 작성한 미래그룹 잠재부실 자산 분석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지역의 질문에 오 이사는 당황했다. 그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아, 그건 저희 팀원 중 하나가 제가 작성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와서 숨을 수도 없었다. 어차피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녀는 해고를 각오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대표님. 한지혁은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굴복하지 않는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절박한 눈빛과 겹쳐 보였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너무나 엄청난 우연이었다. 하지만 만약 이 여자가 정말 그녀라면 그는 자신의 심장이 요구하는 답을 확인해야만 했다. 지역은 오이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오이사, 오늘 예정된 브리핑 이 보고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하지만 그건 오이사는 식겁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자신의 비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이라 제가 따로 준비한 핵심 성과 보고가 내 말 못 들었습니까? 지역이 서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 보고서 직접 듣고 싶군요. 강서연 씨가 지금 바로 회의실에서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오태석 이사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강서연은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미래그룹 30층 VIP 대회의실. 방음 처리가 된 묵직한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라는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한지혁과 그의 비서인 김진수 실장, 분노를 애써 감추고 있는 오태석 이사, 그리고 얼어붙은 강서연, 이렇게 단네 사람만 남아 있었다. 시작하죠. 한지혁이 테이블 끝 상석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상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색이었고 확인이었으며 거의 집착에 가까운 갈망이었다. 서연은 그 시선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연결하고 흩어진 보고서를 다시 추렸다. 제 보고서는 미래그룹의 현재 운용 자산 중 특히 3분기에 집중된 부동산 PF 대출의 잠재적 부실 위험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화면에 첫 번째 그래프가 뜨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숫자의 세계에서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부실 채권 비율은 3.4%로 보고되었지만 제가 재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위험 노출액은 최소 12%에 달합니다. 특히 오리온 개발 프로젝트에 잠깐 오태석 이사가 거칠게 끼어들었다. 강서연 씨, 지금 대표님 앞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수치로 회사를 모함하는 건가? 오리온 개발은 내가 직접 챙기는 핵심 사업이야. 자네 같은 일개 사원이 뭘 안다고. 오이사, 지역의 차가운 목소리가 오이사의 말을 잘랐다. 계속 들어보죠. 나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는 오이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연을 향해 턱짓했다. 계속해요, 강서연 씨. 오리온 개발에 대해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이것은 기회이자 함정이었다. 오리온 개발에 투입된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합니다. 장부상으로는
1차 협력업체인 태산건설로 지급되었지만 태산건설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는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금은 지급 즉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로 쪼개져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오태석 이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 고졸특채 여직원이 이렇게까지 깊게 파고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다급하게 지역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오 이사의 결론은 이 보고서가 틀렸다는 겁니까? 지역이 처음으로 오 이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살기마저 어른거렸다. 아니면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 이사는 말을 더듬었다. 지역은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분석을 완료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석 달입니다. 업무 외 시간에 따로 분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강서연 씨는 오늘부로 내 직속 경영혁신 TF라이 팀으로 발령합니다. 네. 서연과 오 이사가 동시에 반문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증명하십시오. 내게 직접 필요한 모든 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주겠습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즉시 내게 보고하십시오. 지역은 오 이사를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오 이사는 TF팀이 요청하는 자료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하세요. 미래그룹의 체질 개선은 이런 잠재 부실을 도려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서서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5분 뒤 내 집무실에서 보죠. 문이 닫히고 오태석 이사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강서연,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까짓게 뭐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명백한 두려움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같은 시각 미래그룹 최상층에 임시로 마련된 CEO 집무실. 한지혁은 통유리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도시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5년 전 그날 밤과 방금 전 회의실의 강서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들어와. 노크 소리에 그가 돌아섰다. 김진수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건넸다. 대표님, 요청하신 강서연 씨의 인사 기록 카드입니다. 지역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풋풋했지만 그 단단한 눈매는 그대로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지역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김 실장, 자네의 비공식 라인을 총동원해 5년 전 오늘을 기점으로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 당시 거주지, 아르바이트 기록, 통신 기록까지. 특히 그날 밤 강남서 관할 구역에서의 행적을. 김진수 실장은 유능한 비서였고 지역의 그림자였다. 그는 지역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JINWO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살인 미수 사건이었음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5년 전 그날 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직원이 그녀가 날 살렸어. 지역이 낮게 읊조렸다. 아마도 난 그걸 확인해야겠어.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비닐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녹슨 토끼 모양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이걸 떨어뜨리고 갔지.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표가 지난 5년간 집요하게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어쩌면 이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다는 사실에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지역이 내어준 작은 사무실에서 끝없는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TF팀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인원은 그녀 하나뿐이었다. 오태석 이사의 방해는 노골적이었다. 핵심 자료는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접근이 차단되었고 협조를 요청한 부서들은 그녀를 유령 취급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 이사의 반응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이 막아놓은 정문을 피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뒷문, 즉 수년치의 원본 회계 데이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서연은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조직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다. 태산건설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고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스위스 은행의 한 차명 계좌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계좌의 예금주 이니셜을 발견했다. OT, S, 오태석. 서연은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이건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대한 범죄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범죄의 심장부를 건드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파일을 암호화하고 USB에 백업했다. 이것을 한지혁 대표에게 보고해야 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한지혁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역시 제인루 홀딩스의 수장이었다. 거대 기업의 CEO들이 이런 내부 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조용히 덮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신을 제거하거나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한지혁은 오태석과는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자신만의 보험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지금 당장은 그에게 오태석의 방해 공작만을 보고하고 이 결정적인 증거는 숨겨야 했다. 그녀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김 실장의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김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려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지혁에게 건넸다. 강서연 씨는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밤의 근무 기록표가 떠 있었다. 그리고 이걸 보시죠. 다음 화면은 편의점 앞을 비추던 저화질 CCTV 영상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영상 속에서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다급하게 뛰쳐나와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시간은 정확히 지역이 공격당한 직후였다. 지역은 영상을 확대했다. 흐릿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 강서연이었다. 그리고 30분 뒤 그녀가 다시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김 실장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그녀는 빗물과 어쩌면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지역은 숨을 멈췄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녀가 맞아.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5년간 그를 괴롭혔던 안개 속의 기억이 마침내 뚜렷한 형체를 갖추었다. 그녀가 날 구한 거였어.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무언가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 그리고 자신을 살린 여자.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어쩌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오태석 이사의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김 실장. 지역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강서연 씨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를 붙여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오태석 이사. 그자가 5년 전 그 일과 관련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미래그룹의 부실 자산. 어쩌면 단순한 횡령이 아닐지도 몰라.
강서연의 경영혁신 TF의 사무실은 29층 구석,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공간에 급조되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지위가 상징하는 고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 지역에 직속이 되었지만 동시에 미래그룹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 강서연 씨, 1분기 인사고과 데이터 원본 좀 전송해 주세요. 그녀가 인사팀에 전화를 걸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아,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현재 시스템 점검 중이라 접근이 불가능하네요. 혹은 그건 오태석 이사님의 결제가 필요한 건인데 지금 바쁘셔서요. 오태석의 방해는 교묘하고 집요했다. 그는 서연의 손발을 묶기 위해 거대한 관료주의의 벽을 이용했다. 그녀는 CEO 직속이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에서 무의미한 보고서, 양식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엘리베이터 홀에서 오태석 이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오 이사는 수행원들을 물리더니 특유의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새 사무실은 좀 어떤가? 강 팀장. 하하, 우리 한 대표님께서 아주 특별 대우를 해주시더군.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 강서연 씨.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거든. 특히 아무런 낙하산도 없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는 서연의 어깨를 친근하다는 듯 툭툭 치고는 지나갔다. 그 가벼운 접촉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등골에 차가운 뱀이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이었다.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차가운 시스템 오류 메시지만 떠 있었다.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정리했던 오리온 개발의 자금 흐름 분석 파일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계정에 침입해 파일을 삭제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오태석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 즉 데이터를 빼앗아간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시각 최상층 CEO 집무실. 한지혁은 김진수 실장이 건넨 태블릿 PC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엘리베이터 홀에서 오태석이 서연의 어깨를 치는 장면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지역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대표님, 방금 강서연 씨의 개인 작업 파일이 서버에서 강제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IP 추적 결과 오태석 이사의 비서실을 경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복구해. 지역이 명령했다. 백업 서버를 통해서든 진, 부 본사 기술팀을 동원해서든 모든 데이터를 1바이트도 빠짐없이 복구해. 그리고 그녀의 계정에 최고 등급의 보안을 설정해. 오태석 따위가 다시는 손댈 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다만 강서연 씨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알 필요 없어. 지역이 차갑게 말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녀가 이걸 내 도움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오태석은 그녀를 내 약점으로 볼 거다. 지금보다 더 노골적으로 공격해 오겠지. 그냥 시스템 오류 복구 정도로 처리해. 지역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5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숨을 불어넣던 그녀의 절박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오태석의 실체를 밝혀내도록 두어야 했다. 그것이 그녀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은 자신의 모니터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사라졌던 모든 파일이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었다. 시스템 정기 점검 중 발생한 오류가 복구되었습니다. 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단순한 오류였을까? 아니면 오태석이 경고만 하고 다시 풀어준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녀는 어젯밤 느꼈던 절망감을 떠올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한 지역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떠올렸다. 혹시 그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확신할 수 없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USB에 담아둔 보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태석의 차명 계좌 증거. 이것만이 그녀의 목숨줄이었다. 그녀는 다시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오태석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오태석은 강서연이 예상보다 훨씬 더 끈질기다는 사실에 초조해졌다. 단순한 협박이나 데이터 삭제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서연이라는 여직원이야. 겁만 좀 줘. 다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못하게.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오태석의 방해를 피해 밤늦게야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적이 끊긴 지하 주차장은 유난히 스산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경차를 향해 걸어가며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 시동을 끈 채 서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잘못 본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차문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서연 씨 맞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오 이사님이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나대지 말라고.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무슨 일이시죠?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주차장 기둥 뒤에서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는 훈련된 전문가의 날카로운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김진수 실장이었다. 괴한들은 당황했다. 당신 뭐야? 상관 말고 꺼져. 젠모홀딩스 대표이사 비서실장 김진수입니다. 김 실장이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지금 강서연 팀장님은 대표님의 특별 지시를 수행 중입니다. 두 분의 행동은 JW 그룹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괴한들은 제인 오우와 대표이사라는 단어에 움찔했다. 그들은 오태석의 지시를 받고 왔지만 거대 지주회사의 CEO와 직접 맞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서연을 노려보며 뒷걸음질 쳤다.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그들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괜찮으십니까, 강 팀장님? 김 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실장님, 어쩐 일로 여기에? 대표님께서 야근하시는 강 팀장님께 격려차 야식을 좀 전하라고 하셔서요. 김 실장은 태연하게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캐리어를 내밀었다. 그런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군요. 혹시 아는 분들입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시비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오태석의 지시라는 것을 알지만 김 실장 역시 한 지역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는 서연이 차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귀에 꽂힌 무선 이어피스에 작게 속삭였다. 상황 종료, 대상은 안전. 차량 번호 확보했나? 좋아. 오태석 이사와의 연관성을 즉시 확인해.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공포에 떨었다. 오태석의 위협은 이제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이 되었다. 그녀는 USB를 손에 꽉 쥐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가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정말로 제거될 것이었다. 그 시각 한지혁은 김 실장에게서 방금 전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오태석,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 그는 5년 전 자신이 당했던 습격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 대표님, 추가 보고입니다. 김 실장이 긴급히 태블릿을 조작했다. 5년 전 대표님을 공격했던 배후 세력 중 하나가 당시 미래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 승인 라인의 최종 결제자가 오태석 이사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태석의 횡령, 서연의 발견, 그리고 5년 전의 살인 미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었다. 오태석은 단순한 부패한 임원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혁의 목숨을 노렸던 바로 그 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강서연이 그 적의 심장부를 다시 건드린 것이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의 공포는 강서연의 일상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짐승의 꼬리를 밟았고 이제 그 짐승이 그녀를 돌아보고 있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녀는 등 뒤의 기척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복도를 걸을 때면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김진수 실장의 등장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시의적절했다. 한지혁 대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한지혁의 차가운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가 자신에게 이례적인 기회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오태석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증거 분석에 매달렸다. 이제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오태석이 자신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았다. 데이터 삭제나 협박이 통하지 않았으니 다음은 분명 더 끔찍한 일이 될 것이었다. 오태석 역시 초조했다. 지하 주차장에 경고가 진노브유오 홀딩스 비서실장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는 격노했다. 한지혁이 강서연을 비호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감시가 아니었다. 한지혁이 무언가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멍청한 놈들, 고작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그는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강서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었다. 그녀가 파고들수록 5년 전에 그 일까지 드러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수족을 쓸 수 없었다. 진 WO의 감시망을 피할 더 깨끗하고 확실한 사고가 필요했다. 며칠 뒤 서연은 발신인 불명의 내부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오리온 개발 비리의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스위스 계좌의 원본 입금 전표입니다. 오태석에게 나 역시 원한이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폐쇄된 제3공장 부지에서 만나죠. 혼자 오십시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제3공장 부지. 그곳은
오리온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철거가 예정된 오태석의 비자금 세탁 경로 중 하나였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오태석이 자신을 유인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만약 진짜 내부 고발자라면 스위스 계좌에 원본 입금 전표, 그것만 있다면 오태석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갈등했다. 이대로 한지혁에게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를 믿을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이 증거를 받고 오태석과 적당히 타협이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야 했다. 이것이 함정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백업 USB를 자신의 옷 깊숙한 곳에 숨겼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USB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김진수 실장이나 한지혁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10시 폐쇄된 공장 부지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스산한 바람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울부짖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손전등 앱을 켠 휴대폰에 의지해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기 누구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녀의 등 뒤에서 둔탁한 금속성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함정이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이런, 겁도 없이 혼자 왔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주차장에서 만났던 그 괴한들이 아니었다. 훨씬 더 냉혹하고 전문적인 기운을 풍기는 자들이었다. 오 이사님이 그러시더군. 너무 똑똑한 건 병이라고. 남자들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공장 2층, 난간도 없는 아슬아슬한 바닥 끝에 몰릴 때까지. 그녀의 등 뒤는 수미터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실족사. 요즘 공사장에서 흔한 일이지. 남자가 비웃으며 손을 뻗었다. 한편 CEO 집무실의 한지혁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서연에게 붙여둔 비밀 경호팀의 보고가 30분 전부터 끊겨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갔지만 그녀의 차는 회사에 그대로 있었다. 그녀가 감시망을 벗어난 것이다. 김 실장. 그가 소리쳤다. 강서연 위치, 당장 추적해. 김진수 실장의 손가락이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대표님, 강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받은 내부 메일입니다. 제3공장 부지, 함정입니다. 지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 병력 출동시켜. 당장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직접 뛰쳐나갔다.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둬. 닫혔던 철문이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뜯겨져 나가듯 열렸다. 한지혁이 경로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정장 재킷이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괴한 중 한 명에게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혹독하게 단련해왔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감히 누굴 건드려. 지역의 주먹이 괴한의 안면에 적중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은 한 명이 당황하여 서연을 붙잡아 인질로 삼으려 했다. 그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그녀를 난간 없는 가장자리로 몰아붙였다. 오지 마. 오면 이 여자 떨어뜨릴 거야. 서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의 몸이 허공을 향해 기울어지는 찰나. 지역은 첫 번째 괴한을 제압하고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단어를 절규하듯 외쳤다. 안 돼. 그 토끼 머리 핀. 시간이 멈췄다. 서연의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토끼, 머리 핀.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 남자가, 그녀가 5년 전 그 빗속에서 잃어버린 낡고 값싼 그녀의 첫 머리핀, 그녀를 붙잡고 있던 괴한도 순간 당황했다. 지혁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남자를 낚아채 서연에게서 떼어냈다. 뒤이어 들이닥친 김 실장과 경호팀이 순식간에 2명의 괴한을 제압했다. 공장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지혁은 정장이 찢어지고 입가에 피가 묻은 채 오직 서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방금, 뭐라고, 이제야 알아본 건가? 지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뒤엉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5년 전 그 빗속에서 죽어가던 날 살려준 게 당신이었어. 서연의 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조립되었다. 빗속의 남자, 희미하던 숨결, 자신이 필사적으로 했던 인공호흡,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그를 두고 도망쳐야 했던 죄책감. 당신, 살아있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그 사람이었어. 그래. 지혁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난 5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 내 목숨을 구하고 이 머리핀만 남기고 사라진 당신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비닐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녹슬었지만 분명한 토끼 모양의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겨우 버텼다. 한지혁, JNW 홀딩스의 냉혹한 CEO. 그가 바로 5년 전 그녀의 첫 키스로 오해받을 뻔했던, 그녀가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남자였다. 오태석. 그놈이 5년 전 나를 죽이려 했던 놈들 중 하나야. 지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리고 오늘 그는 5년 전처럼 당신도 죽이려 했어.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진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을. 아니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다. 그녀는 옷 속에 숨겨두었던 USB를 꺼내들었다. 보호는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이건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녀는 지혁을 마주 보았다. 당신은 오태석을 5년 전에 살인 미수범으로 잡고 싶겠죠. 저는 그를 미래그룹을 망친 횡령범이자 절 죽이려 한 살인 교사범으로 잡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증거는 여기 제 손에 있습니다. 한지혁은 그녀의 당돌함에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경외심이 담긴 미소가 떠올랐다. 5년 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자다웠다. 좋아. 당신 방식대로 하지. 하지만 혼자는 아니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지만 견고한 연대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CEO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5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생존자와 구원자였으며, 이제는 공동의 적을 향해 칼을 겨누는 동지가 되었다. 폐공장의 스산한 공기는 제잉무 홀딩스가 제공한 최고급 안전가옥의 따뜻하고 정제된 공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방금 전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손에 든 뜨거운 차가 담긴 찻잔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한지혁은 찢어진 셔츠 대신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전투의 흔적, 입가의 상처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다. 여기는
JNW의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오태석의 손길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할 겁니다.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작은 USB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태석의 목줄이자 동시에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 자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태석의 차명 계좌입니다. 스위스 은행. 이니셜은 OTS. 오리온 개발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자금은 최소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은 태산건설을 포함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이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이 복구하고 재구성한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이었고 그 중심에는 오태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자금의 일부가 정치권과 언론사 고위층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는 미래그룹의 돈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지혁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서연의 보고가 끝나자 자신의 정보를 꺼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시작은 5년 전이었겠죠. 그가 김진수 실장에게 눈짓하자 김 실장이 또 다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5년 전 나를 공격했던 배우 세력에게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입니다. 출처는 미래그룹, 최종 승인자는 오태석 이사. 두 개의 사건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합쳐졌다. 서연이 발견한 횡령은 오태석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 자금이었다. 그리고 한지혁은 그 첫 번째 제거 대상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임원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심장부를 꿰뚫어 본 것이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찰에 넘기면, 아니, 지역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의 손길은 검찰에도 미쳐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그가 고용한 최고급 로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나거나 혹은 이 증거 자체가 사라지겠죠. 우리는 그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 금요일 미래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주주총회요? 하지만 그건 정기, 내가 소집했습니다. 지역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미래그룹의 대주주인 JNW 홀딩스 대표 자격으로. 안건은 경영진 교체 및 비상감사위원회 발족입니다.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오태석을 법정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미래그룹의 모든 주주와 이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할 생각이었다. 강서연 씨, 당신이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당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모든 주주 앞에서 브리핑하는 겁니다. 서연은 그의 대담함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들이 절 가만히 둘까요? 오태석이. 그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지역의 눈이 번뜩였다. 그날까지 당신은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김 실장을 포함한 JINWO의 최고 법무팀과 보안팀이 당신의 발표를 도울 겁니다. 우리는 오태석이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와 증거를 구축할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안전가옥은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서연은 JNWO의 변호사들과 함께 USB의 데이터를 법적 증거로 다듬었고 회계사들은 오태석의 자금 세탁 경로를 단 한 건의 오차도 없이 재구성했다. 한지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보호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로 이 전쟁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인정했다. 한편 오태석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폐공장으로 보냈던 해결사들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들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고 한지혁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안건은 경영진 교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과 한지혁이 손을 잡았음을 직감했다. 물리적인 공격은 이제 불가능했다. JNWO의 보안망은 철옹성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렸지만 구석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무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여론이었다. 한지혁이 그 계집애 때문에 나를 치려는 거라고? 좋아. 그는 자신의 돈으로 매수한 경제부 기자와 영향력 있는 주식 블로거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아주 재미있는 스캔들 거리를 주지. JNWO의 젊은 CEO와 그가 낙하산으로 앉힌 여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 회사에 충신을 내치는 치정극. 다음 날 아침 증권가 찌라시와 익명 게시판을 시작으로 독버섯 같은 소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JNWO 한지혁 CEO, 미래그룹 여직원 강서연과 밀월 관계 의혹, 고졸 특채 여직원, 몸로비로 CEO의 총애를, 오태석 이사, 내부 고발하려다 숙청 위기. 소문은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갔다. 미래그룹 내부는 물론이고 제이노 홀딩스 본사까지 술렁거렸다. 서연의 책상은 온갖 악의적인 시선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그녀는 안전 가옥에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신데렐라가 아닌 욥으로 낙인 찍혔다. 안전 가옥의 회의실. 김 실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여론 동향을 브리핑했다. 대표님, 오태석이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대표님과 강 팀장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발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속셈입니다. JNWO 본사 이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기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오태석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공격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전문성과 노력은 몸로비라는 한 단어로 더럽혀졌다. 강서연 씨. 한지혁이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대신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습니다. 그녀는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소문이 제가 석 달간 목숨 걸고 찾아낸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들이 저를 더러운 여자로 만들수록 주주총회에서 제가 공개할 숫자들은 더욱 깨끗하게 빛날 테니까요. 그녀는 다시 한지혁을 마주 보았다. 오태석은 지금 자신이 가진 가장 더러운 패를 꺼냈습니다. 그건 그가 다른 패가 없다는 뜻이겠죠. 대표님, 브리핑 자료 수정해야겠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더 날카롭게. 그가 다시는 그 더러운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한지혁은 잠시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5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강인한 눈빛이 지금 그녀의 얼굴에 다시 떠올라 있었다. 그는 찢어진 입가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오태석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좋습니다. 법무팀 강 팀장님의 요구대로 모든 자료를 재검토해 단 하나의 자비도 없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 공기는 보이지 않는 화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아래에는 미래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뒤편에는 오태석이 몰래 끌어들인 경제부 기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모든 시선은 단상 중앙에 선 한지혁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스캔들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좌중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오태석은 이사석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자의 교활한 빛이 번뜩였다. 그가 뿌린 치정극이라는 독은 이미 주주들의 마음속에 깊이 퍼져 있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사님들. 한지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오늘 제가 임시 주총을 소집한 이유는 미래그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오태석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다. 의장, 발언권 좀 요청합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연극을 하듯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 옆으로 걸어 나왔다. 한 대표님, 체질 개선이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미래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킨 도덕적 해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당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대표님께서는 최근 경영혁신 TF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을 신설하시고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특정 직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좌중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부터 JW 홀딩스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해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오태석은 자신이 준비한 가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주가가 급락하는 그래프였다. 물론 그가 여론전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폭락이었다. 이 모든 혼란이 대표님의 불투명한 인사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연 한지혁 대표님은 미래그룹을 이끌 공정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계십니까? 그는 선동적인 연설을 마친 뒤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지혁 대표이사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및 대표이사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정적.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거대한 웅성거림. 주주들은 동요했다. 오태석이 뿌린 스캔들이라는 독이 경영부실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과 결합되는 순간이었다. 몇몇 이사들이 오태석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태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지혁은 이 모든 소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불투명한 인사결정,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 그가 오태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회사에는 분명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오 이사님은 환부를 도려낼 외과 의사를 암세포로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한지혁이 강당 뒤편의 육중한 문을 향해 고갯짓했다.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특정 직원, 제 경영혁신 TF의 팀장을 이 자리에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JINWOO 홀딩스의 최고 법무팀 변호사 2명과 김진수 실장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서 주눅들었던 고졸 특채 사원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압도했다. 오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서연이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감히 여길 왜? 경비,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오이사, 조용히 하시죠. 한지혁이 마이크를 통해 경고했다. 강서연 팀장은 오늘 주총의 핵심 참고인입니다. 그가 서연에게 단상을 내주었다. 강 팀장, 오태석 이사님이 지난 수년간 얼마나 헌신적으로 관리해 오셨는지 그 핵심 자산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해 주시죠. 서연은 단상에 섰다. 수백 개의 눈동자와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향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미래그룹 경영혁신 TF 팀장 강서연입니다. 지금부터 오태석 이사님의 경영 성과에 대한 실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오태석의 가짜 그래프가 사라지고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오태석 이사님께서 주도하신 오리온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장부상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7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거짓말, 저건 조작이야. 오태석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화면을 넘겼다. 차액 5천억 원입니다. 이 돈은 태산건설을 비롯한 34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단 하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 정보가 클로즈업 되었다. 예금주 OTS 오태석 이사님. 이니셜이 참 공교롭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태석이 언론을 매수하기 위해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을 공개했다. 자신에 대한 스캔들을 퍼뜨린 기자와 블로거들의 실명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된 내역이었다. 오 이사님은 이것을 정당한 홍보비 집행이라 부르시더군요. 저는 이것을 여론조작 및 시장 교란 행위라고 부릅니다. 오태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건 전부 한지혁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조작한 거야. 증거도 없는 모함이라고. 증거 말입니까? 그때 한지혁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눈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오 이사, 5년 전 일도 기억하십니까?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5년 전 제이누 홀딩스 내부의 반대파 세력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서였다. 출처는 미래그룹의 비상자금. 최종 승인자 오태석 이사, 지역이 서늘하게 말했다. 이 돈은 나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비로 쓰였습니다. 5년 전 나는 이 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구한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강서연 씨였습니다. 강당이 폭발했다. 횡령 사건이 순식간에 살인 미수 사건으로 비화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그리고 오 이사님은 지역이 말을 이었다. 5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셨죠. 5년 전에는 나를, 그리고 지난주에는 강서연 팀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증거를 대. 오태석이 발악했다. 여기 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휴대폰을 마이크에 갖다 댔다. 스피커를 통해 음산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이사가 시켰어. 그냥 겁만 주랬는데 일이 꼬여서 폐공장에서 실족사로 처리하라고. 그것은 폐공장에서 제압당한 괴한의 자백이었다. 오태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그의 중얼거림은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렸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뒷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진고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검찰 로고가 선명한 배지를 탄 금융범죄수사팀과 강력계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오태석에게 똑바로 걸어왔다. 오태석 씨,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오태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끌려나갔다. 그는 끌려나가던 중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는 한지혁과 강서연을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함께 지독한 증오가 서려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한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강서연의 앞을 반쯤 가로막으며 그 맹렬한 빛을 가려주었다. 서연은 굳건히 고개를 들고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악이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한지혁의 불신이 많은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외과 의사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했다. 오태석의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사라진 대강당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갑이 채워진 그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하나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방금 목격한 거대한 드라마에 압도되어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본 관객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모든 플래시가 꺼지고 형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한지혁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전투를 앞둔 장군의 날카로움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깊은 피로감과 단호한 책임감이 묻어났다. 미래그룹의 혼란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그는 강당을 가득 메운 동요하는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JINWO 홀딩스는 대주주로서 미래그룹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비상감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늘 강서연 팀장이 보고한 모든 부실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여전히 굳은 채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을 뻔했지만 수많은 시선을 의식하고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서연 팀장, 당신의 용기가 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CEO가 직원에게 하는 단순한 치하가 아니었다. 5년 전 빗속의 빚을 갚는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경의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와 자신이 얻어낸 승리를 동시에 받아들였다. 그날 이후 미래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핵이 되었다. 오태석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가 뿌려둔 부패의 거미줄은 정계와 재계, 심지어 언론계까지 뻗어 있었다. 검찰의 수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미래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지만 한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JNWO 홀딩스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그룹의 부실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는 치정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매일같이 구조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밤을 새웠다. 그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 아니라 5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검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었다. 강서연의 삶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고졸 특채 투명 인간에서 오태석 게이트의 핵심 증인이자 미래그룹의 잔다르크가 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용기를 찬양했고 직원들은 그녀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한지혁은 주주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공식 인사를 단행했다. 강서연, 미래그룹 신임 재무관리본부장, CFO, 겸 비상,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다.
그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고졸 특채 사원이 그룹의 핵심 임원이 된 순간이었다. 너무 과분한 자리입니다. 서연은 지역의 집무실에서 임명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숫자를 분석했을 뿐입니다. 지역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과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돌아섰다. 그 자리는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는 당신의 분석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원칙을 믿고 그 자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태석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잔재는 여전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잔재를 청소할 칼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제인 WO의 CEO로서가 아니라 5년 전 당신에게 빚을 진 한 지역으로서 하는 부탁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임명장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대표님의, 아니, 한지혁 씨의 칼이 되겠습니다. 몇 달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서울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래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끝에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강서연 본부장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오태석의 잔당을 무자비하게 속아냈고 한지혁 대표는 진우와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모든 업무가 끝난 늦은 시각 한지혁의 차가 강남의 한적한 뒷골목에 멈춰 섰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먼저 와 있던 서연이 그를 맞았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5년 전 그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 서 있었다. 그때와 같은 폭우는 없었다. 대신 가로등 불빛이 축축했던 아스팔트 바닥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여전하네요, 여기. 서연이 낡은 벽을 쓸어보며 말했다. 아니, 많이 변했습니다. 지역이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며 대답했다. 저기 있던 편의점이 사라졌군요. 그가 서연이 일했던 곳을 가리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CEO와 부하 직원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은 없었다. 사실 그날 밤 당신을 두고 도망쳤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젖어 있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구급차를 부르긴 했지만 당신이 죽었을까봐 혹은 내가 살인자로 몰릴까봐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지역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5년 전 그녀가 기억하던 차가운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도망친 게 아니야.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은 날 살렸어. 그 인공호흡이 아니었다면 난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이미 죽었을 거야. 당신은 내게 5분의 시간을 벌어줬고 그 5분이 내 인생을 바꿨지.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그가 내민 손바닥 위에는 녹슬었지만 깨끗하게 닦인 토끼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이젠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그 머리핀을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긴장이 풀려났다. 이런 촌스러운 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머리핀을 받아들었다. 그땐 이게 제 보물 1호였거든요. 나에게도 보물 1호였어. 지역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난 5년간 이 머리핀의 주인을 찾는 게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오태석에 대한 복수보다 더 간절하게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5년 전 이 차가운 골목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죽음과 생명, 공포와 구원, 그리고 배신과 정의의 소용돌이를 거쳐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미래그룹의 CFO로서가 아닌 그저 강서연으로서. 글쎄, 지혁이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장난기가 스쳤다. 일단
내 생명의 은인에게 제대로 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해야겠지. 5년이나 늦었지만 서연이 웃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좋아요. 대신 아주 비싼 걸로 얻어먹을 거예요. 얼마든지. 지혁도 마주 웃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5년 전 그녀가 필사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5년 전 그녀의 첫 키스로 오해받은 인공호흡로 생명을 구한 남자는 CEO였고 그 생명을 구한 여자는 이제 그와 나란히 서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밝은 가로등 불빛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